월화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6월 5일 목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뉴스를 보는데 좀 이제 충격적인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이제 먼저 이렇게 또 가지고 와봤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제 LA에서 이제 근처에 있는 휴양지인 팜스프링에서 테러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 어느 한 뭐 시험관 아기 하는 그런 시술관 뭐 하고 뭐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누군가 테러를 이렇게 또 일으켜가지고 이 차량 폭탄 테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막 무너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용의자가 이렇게 또 한 명 잡혔었는데, 그런데 두 번째 co-conspirator 두 번째 용의자를 이렇게 또 찾아가지고 체포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두 번째 용의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폭탄을 이렇게 또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 폭탄 재료 있지 않습니까? 300파운드나 되는 암모니움 나이트레이드를 건넨 혐의를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용의자가 한국 사람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사진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32세 박종윤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 박종윤 씨가 이렇게 또 체포가 이렇게 또 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혐의는 비등록이 된 이제 폭발물 제조비 그리고 이제 테러 혐의로 이렇게 또 기소가 됐다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폴란드에서 이렇게 또 체포가 돼가지고 뉴욕 JFK 공항에서 FBI에 이렇게 또 넘겨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폭발물 그 나이트레이드를 한 270파운드를 구매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제 배송을 이렇게 또 했다. 그러면서 이제 테러를 일으킨 그 주범이 있지 않습니까? 25살의 그 주범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함께 실험을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이번 테러를 같이 이렇게 또 준비를 이렇게 또 해왔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반출산, 반생명적 허무주의 이념을 이렇게 또 공유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인간은 동의 없이 태어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이렇게 또 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라는 그런 사상을 퍼뜨리고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정신 이상자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FBI는 박 씨가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 1995년도에 일어났었던 그 폭탄이랑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또 제조를 하는 그 법을 이렇게 또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주범이랑 이렇게 또 같이 만난 게 이 온라인 포럼에서 같은 사상을 이렇게 또 가진 사람을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또 만나게 됐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미 정부에서는 이 사건을 의도적인 국내 테러 행위로 이렇게 또 간주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한국 사람 테러를 이렇게 또 일으킨 두 번째 용의자를 이렇게 또 체포를 해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폭탄 테러, 이 팜스프링에서 부림 센터에서 이 폭탄 테러가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 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이제 4명이 이제 부상을 이렇게 또 당했다 라고 한다고 하면서, 아마 이 한 명이 사망한 게 이게 주동자인가 봐요. 한 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말 다행히도 이 부림센터가 이렇게 또 폭발을 이렇게 또 당하게 되면서 뭐 건물 벽이 무너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생식 샘플은 손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클리닉은 지금 임시 진료소에서 이렇게 또 운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또 만들고 있나 봐요. 새로운 뭐 실험실이랑 그리고 이제 수술 센터를 이렇게 또 열 예정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또 이제 한국 사람이 이렇게 또 불미스러운 일에 이 연루가 이렇게 또 되었다고 하니까 좀 이제 너무나 짜증이 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데니얼 종년 박이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32살이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서 사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드름이 좀 이제 많은 한국 사람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을 이렇게 또 벌였는지 좀 이제 창피하지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좀 제발 이런 일은 다시는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BBC 뉴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12개의 국가한테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또 금지를 이렇게 또 하는 조치를 이렇게 또 취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여행 금지 조치를 12개의 국가한테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국가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아프리카 국가들이랑 그리고 이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2개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7개 국가들한테 그 부분적인 그 비자 제한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조치를 이렇게 또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이유를 이렇게 또 들면서 이 여행 금지 국가들을 이렇게 또 지정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집트 국적의 그 불법 체류자가 콜로라도에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또 대상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테러를 이렇게 또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화염병을 던지고 프레임 트로어를 이렇게 또 만들어서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한 여러 명이 이렇게 또 부상을 이렇게 또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 여러 국가들한테 이제 금지, 미국에 이제 여행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이제 금지 조치를 이렇게 또 취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면 입국 금지 대상국은 어디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2개의 국가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아프가니스탄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선 이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탈레반이 지금 이 국가를 이렇게 또 장악을 했고, 그리고 여권이나 이 문서 이제 발급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또 넘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여행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란, 뭐 이란도 본다고 하면은 항상 미국이랑 마찰이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란을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는 테러 지원국으로 이렇게 또 지정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이란이랑 이 안보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협력이 이렇게 또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이란 사람도 미국에 이제 여행을 이렇게 또 못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나라들뿐만이 아니라 소말리아, 리비아, 이런 이제 국가들은 좀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테러 위험 국가이다 보니까 이 정부 통제력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IT도 이제 미국으로 이제 넘어오지 못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원래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IT인들이 이제 여행 비자를 받아서 만약에 미국으로 이렇게 또 넘어온다고 하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불법 체류자가 이렇게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IT를 본다고 하면은 이 범죄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깡패들, 뭐 조직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많기 때문에 치안이 좀 이제 위태로울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IT 사람들도 이제 미국에 이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한다고 하고, 차드, 콩고, 뭐 적도기니 이런 나라들에서도 미국에 이렇게 또 들어오지 못한다. 만약에 비자를 이제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불법 체류를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아버린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미얀마 역시 이 미국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불법 체류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미얀마에서 이제 들어온다고 하면은 오버스테이를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 체류자가 이제 자연스레 이렇게 또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미얀마뿐만이 아니라 에리트리아, 뭐 수단, 예멘, 이런 나라들도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문서 발급 능력 부족, 뭐 오버스테이, 뭐 불법 체류자 이렇게 또 되는 거, 그리고 뭐 내정 중에도 있고, 그리고 송환을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비협조적이다, 이제 추방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비협조적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나라들에 대해 가지고 전면 입국 금지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12개 나라들 뿐만이 아니라 부분적 비자 제한 대상국들도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7개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선 베네수엘라, 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여권 발급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문제도 이렇게 또 있고, 그리고 추방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그 송환을 하는 데 있어서도 비협조적이다라고 하면서 베네수엘라도 부분적으로 비자 제한을 이렇게 또 둔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쿠바, 뭐 쿠바는 항상 미국이랑 좀 이제 적대적인 그런 이제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쿠바를 테러 지원국으로 이렇게 또 지정을 이렇게 또 했기 때문에 쿠바 사람들도 이제 제한적으로 비자를 이렇게 또 받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들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제가 잘 모르는 나라, 부룬디, 뭐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뭐 라오스, 이런 나라들도 비자 체류 초결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미국으로 이제 여행 비자를 이렇게 또 받아서 이제 넘어온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불법 체류로 이렇게 또 남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비자 제한 대상국으로 이렇게 또 지정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나라들이 우리 미국을 이제 국가에 대한 그 안보를 이렇게 또 해친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가 안보에 대한 문제로 이제 정당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비판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이렇게 또 취한다라는 그런 소리는 미국 내에 있는 이런 종을 가진 사람들이 좀 이제 인종차별이나 좀 이제 외교적 이제 긴장을 이렇게 또 만들 것이다 라는 비판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국의 국경을 엄청나게 지금 세게 이렇게 또 막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런 이제 테러가 이렇게 또 일어났기 때문에 이집트 국적의 이제 불체자가 테러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번 빌미를 이렇게 또 삼아가지고 이런 나라들에 대해 가지고 입국 금지까지 이렇게 또 내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마도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이제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 산하에서 이 추방을 이렇게 또 하는 불법 체류자들 이렇게 또 잡는 비율은 앞으로도 어마무시하게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하루에 1,500여 명씩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지금 이렇게 또 체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2배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하루에 3,000여 명씩 지금 이 불법 체류자들을 이렇게 또 잡으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불법 체류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하는 데까지 가서라도 이렇게 또 막 잡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각 그 부서들마다 할당량이 있다고 해요. 뭐 하루에 뭐 70여 명씩 이렇게 또 잡아라 라는 그런 할당량이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이 불체자들을 이렇게 또 잡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뉴스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보면은 불법 체류자들이 뭐 테러를 일으키고 뭐 이런 뉴스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더 많은 이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불법 유인자들 이렇게 또 잡아들이는 거 더 이렇게 또 찬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랑 통화를 이렇게 또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이제 무역에 대해 가지고 휴전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3개월 동안 이렇게 또 미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요번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중국 그 관영 매체가 이렇게 또 보도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랑 통화를 1시간가량 이렇게 또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자신의 그 출소 소셜에다가 이렇게 또 적었거든요. 이 시진핑이랑 이렇게 또 전화 통화를 1시간 동안 이렇게 또 했다라고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서로 이제 입장 차이가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별로 이제 결과는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런 무역 협정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이렇게 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이 히토류 이렇게 또 수출을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 제한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협정을 지금 위반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제조업, 뭐 자동차 만드는 것들이나 뭐 반도체 이렇게 또 만드는 것들에 필수적인 그 요소가 바로 이제 히토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히토류를 이렇게 또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것을 이 늦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한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이제 제조업의 큰 공급 차질에 이제 우려가 이렇게 또 커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에 대응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일부 유학생, 중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이렇게 또 취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항공기 엔진, 뭐 반도체 관련된 그 부품들과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또 수출을 하는 것을
제한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이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모든 국가들한테 동일한 그런 조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이 히토류를 이렇게 또 공급을 하는 것을, 수출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모든 나라들한테 이렇게 또 하는 것이지 미국만 이렇게 또 겨냥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이나 이렇게 또 통화를 하면서 기싸움, 외교적인 기싸움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이랑 이렇게 또 대략 한 1시간 동안 이렇게 또 전화를 이렇게 또 하면서 시진핑은 너무나 강경하고 협상이 매우 어렵다라고 이제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또 언급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협정에 대한 그런 협상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분석가들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번 이제 미국이랑 협상을 이렇게 또 하면서 협상력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공개 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당할 가능성이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없는 회담은 이제 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제 시진핑이랑은 직접적으로는 아마도 이제 만나기는 이렇게 또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면서 이제 중국도 굉장히 지금 조심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막 대놓고 엄청나게 비난을 하면서 이제 만난 다음에도 막 대놓고 이렇게 또 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시진핑 주석이 좀 이제 웃음꼴이 이렇게 날 수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렇게 또 그랬고, 그리고 뭐 아프리카 대통령도 이렇게 또 왔다가 좀 그런 적이 이렇게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은 웬만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랑은 직접 만나려고 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화 통화도 이제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나 이제 둘 다 이제 출혈이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전화 통화는 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둘 다 기싸움만 어마무시하게 해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이런 이제 무역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북한에서도 이제 한국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첫 보도를 북한에서 이렇게 또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북한의 관영 매체에서는 한국의 제21대 대통령 이제 선거 결과를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또 보도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보도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6월 3일 치러진 이 대선에서 대통령에 이렇게 또 당선이 됐다. 라고 이렇게 이 보도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보도 매체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짧게 이렇게만 이렇게 또 내용을 이렇게 또 전했다. 추가적인 논평 같은 것은 없고 결과만 이렇게 또 전달을 짧게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북한 매체들에서는 이번 이제 한국에 대한 그런 이제 대선에 있어가지고 별다른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침묵을 이렇게 또 지키고 있었다가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그냥 짧게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이제 보도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북한이 한국의 대통령 이제 선거 결과를 이렇게 또 공식적으로 이제 언급을 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번 보도는 그냥 단순 사실만 이렇게 또 전달하는 그 수준에 이렇게 또 그쳤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뭐 관련된 그런 뭐 정치적 평가나 그런 뭐 남북 관계에 대한 그런 언급은 이렇게 또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이제 북한에 대해 가지고 이제 나올지 이제 모르다 보니까 아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이제 사실적인 그런 보도만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제 북한이랑 이제 잘 이렇게 또 관계를 이렇게 또 가지려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좋게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해줘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북한에서도 이제 간을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간에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한국에 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좀 이제 잘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철강에 대해 가지고 50%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기 시작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이렇게 또 주고 있다. 소비자들한테 부담을 이렇게 또 가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철강에 대해 가지고 이 알루미늄들에 대해 가지고 25%의 이렇게 또 없는 관세를 이렇게 또 매겼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 이 US 스틸이 이 일본 제철한테 이렇게 또 없네 넘어가게 되면서 이거를 뭐 파트너십이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말을 뭐 교묘하게 이렇게 또 바꾸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또 자기가 예전에 한 얘기랑 이제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로 또 이목을 집중을 이렇게 또 시켜야 돼. 그러다 보니까 관세 많은 게 없거든.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미국의 철강 산업을 이렇게 또 지키기 위해 가지고 기존의 25%의 이제 관세에서 2배 많은 50%의 관세를 이렇게 또 물리겠다 라고 이렇게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엊그저께인가부터 이 관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또 들어오는 철강에 대해 가지고 알루미늄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50%로 이렇게 또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이렇게 또 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것을 지금 이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또 부담을 이렇게 또 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정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어디에 이렇게 또 많은 비용이 이렇게 또 증가를 하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택 건설업자들한테 많은 이 부담이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뭐 주택을 이렇게 또 지을 때는 미국은 뭐 거의 대부분 뭐 나무로 짓기는 짓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철강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못을 박는다라든지 뭐 나사를 박는다라든지 창문 튼을 같은 거 이렇게 또 만들던지, 어쨌든 간에 이제 철강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주택을 이렇게 또 한 채 이렇게 또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한 $11,000 정도 이제 비용이 더 이렇게 또 들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값이 $11,000 정도 이렇게 또 올라간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이 자동차들을 본다고 하면은 다 철강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알루미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 제조 원가가 이렇게 또 올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새로운 자동차들에 대한 가격이 이렇게 또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이 그것들을 다 감당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들이 내야 하는 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동차 기업들도 우리가 이렇게 차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또 올라간다고 하면은 미국 자동차들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하락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들이 이제 불리해진다. 라고 자동차 기업들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식료품들 있지 않습니까?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캔에다가 굉장히 많이 담아서 이렇게 또 팔잖아요. 그런데 캔을 이렇게 또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50% 관세가 이렇게 또 물려진다. 그러면은 캔 제품들에 대한 가격이 이제 올라간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런 이제 알루미늄 캔뿐만이 아니라 이런 통조림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또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통조림 같은 식품류들이 굉장히 많은 가격 상승이 이렇게 또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석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석유를 이렇게 또 파기 위해서는 철강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써가지고 파이프라인 같은 거, 뭐 시추에 필요한 그런 뭐 철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이 이렇게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들이 전부 다 이 가스 가격에 이렇게 또 전가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석유 기업에 타격을 이렇게 또 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들이 기름값이 이렇게 또 올라감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이 그 가격을 이제 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셰일 그 생산하는데도 철강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또 생산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우리들이 돈을 더 이렇게 많이 내야 할 수가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전부 다 이제 떠안게 될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관세가 50% 이렇게 또 매겨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 비용이 다 우리한테 전가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다 이제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뭐 기름값도 이제 더 많이 이렇게 또 내야 할 것이고, 이제 식료품 같은 것들도 뭐 새 차를 이렇게 또 사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이제 집 가격도 이렇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월세도 이렇게 또 오르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캔을 이렇게 또 만드는 그 제조협회에서는 이 조치는 중국이나 다른 이제 외국 기업들의 식품 제조업체들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또 적용을 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미국 기업들한테는 관세가 이렇게 또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좀 이제 불리하게 이렇게 또 적용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기업들도 미국 노동자들과 그리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이렇게 또 손실을 이렇게 또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루미늄 그런 뭐 협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 협회에서는 신뢰 가능한 우방국 캐나다 같은 예외를 이렇게 또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이 알루미늄 협회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군 조건 없죠. 그냥 아메리칸 퍼스트 그냥 무조건 미국만 이제 퍼스트다라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50% 이제 철강에 대한 이제 관세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아마도 우리들이 소비자들이 다 이 부담을 이렇게 또 떠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이 가격에 대해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느끼지 못할 테지만 이제 앞으로 뭐 3개월, 4개월 지난 뒤에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그리고 가스 가격들이 이렇게 또 올라감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이 그 내는 것들이 더 이제 많은 부담을 이렇게 또 얻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우리들이 더 많은 돈을 이렇게 또 쓰게 생겼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더 많이 이렇게 또 오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한 정신 건강 및 이 재임 중에 이 정신 건강이 좀 이제 이상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해라라고 지시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야,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너무나 끈질깁니다. 아니 전 대통령 이 조 바이든 대통령 지금 뭐 암도 이렇게 또 앓고 있고 그런데 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 정신 상태가 올바랐는지 아니면 지금도 이 정신 상태가 괜찮은지에 대해 가지고 의문점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조사를 이렇게 또 지시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지금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또 사인을 이렇게 또 하지를 않고 오토펜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문서에다가 사인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200여 명 정도나 되는 연방 판사를 이렇게 또 임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천 건에 대한 사면비 그리고 뭐 1000건 이상의 대통령 문서에 대해서 오토펜 같은 거 이렇게 또 쓴 것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또 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결정은 내가 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터무니없고 허위 정보이다, 가짜 뉴스이다라고 이렇게 또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렇게 또 반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을 이렇게 또 물고 늘어지는 것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원 빅 뷰티풀 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화당에서 이렇게 또 통과를 이렇게 또 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 복지 삭감 같은 것들, 이 부자들 감세를 이렇게 또 해주는 것들, 그런 법안들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고 지금 정치적인 전략으로 바이든 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물건 늘어지는 것이다 라고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바이든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들 그뿐만이 아니라 법학자들도 오토펜 사용은 합법적인 것이다. 법원 판례도 인정이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이제 사인할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냥 오토펜을 이렇게 또 사용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려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원 빅 뷰티풀 빌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정치적인 전략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에 이제 대선 때부터 계속해가지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한테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너무나 나이가 이렇게 또 많아가지고 나는 나이가 많지만 그런데 정신이 올바른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나이가 나보다 더 많아가지고 정신 건강이 이상하다 그리고 인지 능력이 좀 이제 저하가 된 것 같다라고 계속 이제 이 대선 때부터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잠잠하게 이렇게 또 내비두다가 그러다가 요번에 이 원 빅 뷰티풀 빌 이제 통과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번에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관심을 지금 또 여기에다가 두려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 원 빅 뷰티풀 빌 요거 이제 통과를 빨리 이렇게 또 시키려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작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그 원 빅 뷰티풀 빌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도지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절감을 이렇게 또 해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원 빅 뷰티풀 빌을 이렇게 또 통과를 이렇게 또 시켜가지고 내가 이 깎아둔 그 지출을 이렇게 또 줄여둔 거 아무런 쓸모 없게 됐다. 지금 미국의 부채는 어마무시하게 늘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원 빅 뷰티풀 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저소득층들이나 이 노인분들, 뭐 중상층들 이렇게 또 포함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런 뭐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같은 것들, 뭐 스낵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복지 삭감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인컴 텍스를 이렇게 또 줄여준다고 하면서 뭐 중상층들한테 줄여주기는 줄여주지만 몇천 달러만 줄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자들한테 본다고 하면은 부자들은 이제 퍼센티지가 같다고 하더라도 버는 게 천문학적으로 이렇게 또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마무시한 삭감이 이렇게 또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을 위한 이 법안이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을 위한 법안이라는 그런 소리죠. 기업들, 이런 억만장자들은 텍스를 굉장히 이제 조금 이제 낼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부자들 감세를 이렇게 또 해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자들 감세를 이렇게 또 해주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 저소득층들, 노인분들을 엄청나게 그 복지 혜택을 이렇게 또 가지고 간다라는 그런 소리죠. 너무나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은 미국의 경제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중상층들이 더 잘 살아야지, 저소득층들이 중산층으로 넘어와가지고 돈을 더 잘 써야지만 미국의 기업들이 더 많이 물건들을 이렇게 또 팔게 되면서 더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 인컴 텍스를 조금 내려고 한다고 하면서 이런 짓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면은 나중에 미래를 본다고 하면은 더 나빠지는 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불황은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쓸 돈이 없는데 경제가 잘 돌아가겠냐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진짜 좁은 관점에서만 보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부자들만 이렇게 또 감세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 뭐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 이제 정부가 이렇게 또 들어선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진짜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이 이렇게 또 돼줘가지고 도지를 이렇게 또 운영을 하면서 뭐 엄청나게 뭐 공무원들 자르고, 그리고 뭐 정부 기관들 막 축소를 시키고 뭐 제거를 이렇게 또 해버리고 폐지를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일을 이렇게 또 잘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이 정치에서 완전히 이렇게 또 떠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떠나게 되면서 지금 이 일론 머스크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엄청난 골칫거리로 지금 급부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 이제 행정부에서 퇴임을 이렇게 또 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이제 핵심 입법인 그 원 빅 뷰티풀 빌에 대해 가지고 대규모 세금이나 지출 법안을 이렇게 또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반대 입장을 이렇게 또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 입장을 이렇게 또 내놓으면서 이제 자신의 X에다가 막 10개 넘는 글을 이렇게 또 적으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통과를 이렇게 또 시키려고 하고 있는 원 빅 뷰티풀 빌은 미국의 부채를 천문학적으로 이렇게 또 늘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국민들한테, 미국인들한테 의회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법안을 폐기를 하라 라고 이제 전화를 하라고 지금 촉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일론 머스크 때문에도 이제 많은 이런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한테 어느 정도 이제 직책을 이렇게 또 주기는 줬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실질적인 그 대통령이지 않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바지 사장이고 일론 머스크가 실질적인 이 사장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자존심에 이제 스크래치가 이렇게 또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진짜 좋은 척 이렇게 또 하고 진짜 친한 척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속으로는 이렇게 또 곪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 일론 머스크가 완벽하게 이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서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또 이제 일론 머스크도 여러 가지 실망한 것들이 이렇게 또 많겠지. 테슬라나 뭐 스페이스 X 요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자신이 정부를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조작을 해가지고 자신의 기업한테 좀 이제 좋게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이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일론 머스크는 완벽하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등을 이렇게 또 지게 되면서 작심 비판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법안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다 부채만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요, 의회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 법안을 폐기를 하라고 전화를 막 하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법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진짜 가까스로 이렇게 또 통과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하원에서 이제 통과를 해가지고 이제 상원에서 이렇게 또 넘어가기는 넘어갔는데 이 상원에서 공화당원 4명만 이탈을 이렇게 또 시킬 수가 있다고 하면은 One Big Beautiful Bill이 부결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이 법안을 disgusting abomination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역겨운 괴물이다라고까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미국에 대한 부채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늘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법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 그리고 뭐 태양광 그런 세금 공제 같은 것들을 폐지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운전자들한테 $250의 수수료를 부과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테슬라한테는 굉장히 나쁜 법안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저 법안을 본다고 하면은 저소득층들이나 노인분들에 대한 그 혜택을 감소를 시키고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이렇게 또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가 이렇게 또 겹쳐가지고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완벽하게 비난 섞인 이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비판에 대해 가지고 공식적인 반응은 이렇게 또 하지는 않고는 있지만 그런데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대응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화당원들은 일론 머스크의 그 영향력, 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이렇게 또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정치 자금들도 엄청나게 지금 밀어주려고 한다고 하거든요. 뭐 1억 달러 정도를 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다가 뭐 정치 자금을 준다나 만다나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공화당원들이 일론 머스크한테도 이제 제대로 이제 대들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One Big Beautiful Bill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미국의 빚만 늘리는 것이다라고 그 얘기한 것에 대해 가지고 옳다고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제 언급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일론 머스크는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지금 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편을 이렇게 또 들어주게 되면서 테슬라가 굉장히 좀 이제 많은 미운털에 이렇게 또 박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민주당인 척을 이렇게 또 하면서 역시 사업가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깐다고 하면은 다시 이제 나를 좀 이제 믿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산하에 이렇게도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법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한테도 이제 나쁜 그런 이제 법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소득층들이나 노인분들한테 이런 이제 혜택을 이렇게 또 가지고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등을 이렇게 또 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BBC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foreign student, 이 유학생들,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를 이렇게 또 취소를 이렇게 또 시켰다. 6개월 정지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대통령이 이런 뭐 포교령 뭐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오는 유학생들 입국을 6개월간 정지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를 이렇게 또 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 그 유학생들이 미국 이익에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장을 하면서 유학생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또 막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이러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보복적이고 불법적인 그런 행위다라고 지금 반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렇게 또 발표를 한 그 포교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신규 유학생 비자 발급 정지, 교환 프로그램 비자도 정지, 이미 입국한 유학생들도 이제 비자도 다 취소를 해라라고 이제 검토를 이렇게 또 지시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 7천여 명이나 되는 유학생들이 지금 재학 중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학생들의 27%를 이렇게 또 차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교가 이제 반유대주의 대응을 이제 미흡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를 이렇게 또 제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연방 자금들을 이렇게 또 지원하는 것들을 이제 동결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제 하버드 대학교를 이제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속이 좁아도 이렇게 콩알딱지만큼 이렇게 또 좁은 사람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대부분 뭐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렇게 또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하버드 대학교에도 이제 못 나오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도 하버드 대학교도 이렇게 또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버드 대학교에 대한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 프록터 갬블 있지 않습니까? 이 생필품들을 이렇게 또 생산하는 이 프록터 갬블에서 7천여 명의 직원들을 이렇게 또 해고를 이렇게 또 시키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앞으로 2년 동안 7천여 명의 이제 사람을 이렇게 또 자르고 그리고 몇몇 브랜드들을 이렇게 또 정리를 이렇게 또 하겠다. 라고 이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것은 전체 직원의 6% 정도를 이렇게 또 줄이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런 이제 대규모 이제 구조조정을 이렇게 또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 내에서 소비자들이 지출을 지금 줄이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매출 같은 것들에 이제 영향을 이렇게 또 받다 보니까 구조 조정을 이제 빨리 해야 한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살기 위해 가지고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이런 이제 무역 관세로 인해 가지고 비용이 이렇게 또 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이제 대응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직원들을 줄이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이렇게 또 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금 늘고 있다. 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막 난리를 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 정책은 뭐 50%, 60%, 뭐 145%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막 여러 나라들이 막 불안불안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도 막 전쟁이 막 더 심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렇게 또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프록터 갬블에서는 일부 브랜드는 시장에서 이렇게 또 철수를 이렇게 또 하거나 이제 매각이 될 예정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프록터 앤 갬블이 전 세계적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에 이렇게 또 들어간 것들도 이제 뺀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이렇게 또 올 것이다라는 것에 지금 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프록터 앤 갬블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프록터 앤 갬블에서는 2026년도 이제 회계 연도까지 약 6억 달러의 세전 손실을 이제 관세로 인해 가지고 입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그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프록터 앤 갬블에서도 2026년도에 6억 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지금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프록터 앤 갬블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는
내년에 거의 확실히 경기 침체가 이렇게 또 온다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회사에서는 가격을 이렇게 또 인상을 하면서 비용 절감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최대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관세 정책 그 타격을 이제 완화를 이렇게 또 할 계획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조직도 지금 구조를 이렇게 또 단순화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기업들한테 엄청난 타격을 이렇게 또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반응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좀 이제 대부분 뭐 신중하게 이렇게 또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회사 주가는 발표 이후에 1% 정도는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석가들은 지금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 투자자들은 지금 이 프록터 앤 갬블이 비핵심 사업을 이렇게 또 정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현금을 이렇게 또 확보를 이렇게 또 한 다음에 핵심 브랜드에 이제 집중을 하는 그 전략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경기 침체가 이제 다가올 것으로 이제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핵심 사업에다가만 지금 투자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대기업들도 지금 다 대비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경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도 이제 미국은 조만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경기 침체를 좀 이제 세게 이렇게 또 맞을 수도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4월달 미국의 수입은 20%가 감소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사상 최대 감소폭이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달 이제 미국의 수입량은 전월 대비 이렇게 또 해가지고 20%가 이렇게 또 감소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 때문이다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발표를 하자마자 먼저 이 관세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수입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 4월달 갑자기 수입이 이렇게 또 줄어든 영향도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관세가 이제 시작이 됐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25% 이제 매겼다. 그리고 요번에 50%까지 이렇게 또 올렸죠. 철강들에 대해 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10%의 관세를 지금 이렇게 또 시작을 이렇게 또 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한테 상호 관세는 3개월 미뤘다. 중국도 지금 3개월 이렇게 또 미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의 실질적인 이제 평균 관세율은 1930년대 이후로 최고 수준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미국의 대공황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최고 수준의 관세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하고 이제 캐나다로부터 이제 수입량은 지금 최저치로 지금 급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는 한 달 만에 절반 수준으로 이렇게 또 감소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수입을 한 게 없으니까. 멕시코의 이제 철강 수입은 절반으로 이렇게 또 줄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의 대미 수출은 3개월 연속 이제 감소로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품목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동차 수입은 한 달 만에 지금 3분의 1이 이렇게 또 감소를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의약품들, 휴대폰, 가구, 장난감, 의류 같은 것들도 지금 막 급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베트남이랑 그리고요 대만의 수입은 증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국가들에 대한 그 일시적인 관세 중단을 결정을 이렇게 또 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관세가 이제 잠깐 이제 멈추다 보니까 베트남하고 그리고 이제 대만의 수입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미국의 수입은 지난 4월달 20% 급감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아마도 이제 이 여파가 한 4개월, 5개월 뒤쯤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물건들이 이제 차츰차츰 재고가 이제 없어진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가격이 이렇게 또 오르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을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기업들이 엄청나게 수입을 먼저 했거든요. 수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재고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다고 하면은 세일을 좀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살짝 떨어진 게 있어요. 떨어진 게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수입이 지금 엄청나게 줄어든 게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재고가 줄어들고 이제 수입량이 이제 없어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가격이 이제 또 오를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거의 확실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게 되면서 신음 소리가 여기저기서 이제 들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AP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이렇게 또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고용을 이제 동결을 하고 그리고 해고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또 앞세워가지고 도지를 이렇게 또 운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미국의 공무원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해고를 하고 그리고 지금 뭐 하이어링도 지금 다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 통계가 지금 축소가 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그 수치를 이렇게 또 알기 위해 가지고 데이터들을 이렇게 또 수집을 이렇게 또 해야 하는데 일할 사람이 지금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인플레이션 그 통계치가 확실하게 제대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 축소돼 가지고 지금 수집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라는 그런 소리죠. 이 CPI 지수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네브라스카, 유타, 뭐 뉴욕 여러 도시들에서 지금 이 데이터들 이렇게 또 수집이 되는 것이 이제 중단이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PPI 지수 있지 않습니까? 도매 물가 지수도 지금 한 350여 개 항목에서 수집이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학자들은 데이터 정확성이 이제 하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들 너무나 많이 이렇게 또 잘라가지고 인플레이션 수치가 제대로 이제 안 나온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마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페이버대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게 나오고 있다. 라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학자들은 이 샘플 축소가 이렇게 또 되는 거, 뭐 데이터들을 이렇게 또 모으는 게 이제 축소가 이렇게 또 되는 것은 통계 오차가 또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될 것이다. 그리고 변동성이 이제 확대가 이렇게 또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걱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당장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기는 보여주지만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신뢰도와 그리고 효용성이 저하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걱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의 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이 가운데 이 연준이 이 금리를 내릴지 아니면 올릴지 그거를 이렇게 또 정해야 되는데 그 정하는 그 데이터가 이런 뭐 CPI나 PPI 지수인데 그런데 이 데이터들이 제대로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확성이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 아주 그냥 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또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어디선가 이렇게 또 무실이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굉장히 큰 경제적인 타격을 미국에 이렇게 또 입을 가능성이 이렇게 또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중국이 이 히토류를 미국에다 이렇게 또 수출을 하는 것을 좀 막지 않았습니까? 막다 보니까 제한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이렇게 또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중국이 히토류 이제 수출을 하는 것을 제한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좀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입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유럽에 있는 여러 자동차 이제 부품 회사들이 공장 라인 같은 것들이 지금 가동이 중단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고가 이제 소진이 된다고 하면은 좀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자동차 산업들도 지금 큰 우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60%를 이렇게 또 차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최대 공급처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하고 이제 유럽에서는 공급 대체를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모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제 자동차 회사들에서 이 장기적인 그 위협을 히토류 이렇게 또 받는 게 이제 위협이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히토류 사용량을 지금 감축을 이렇게 또 하려고 지금 계획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소재 개발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본은 중국의 그 수출 제한에 대해 가지고 정부와 협력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닛산이나 뭐 다른 이 자동차 회사들에서 다른 대체품들을 지금 찾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스즈키 같은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스위프트는 이 히토류가 이렇게 또 수출이 이렇게 또 제한된 것 때문에 차량을 이렇게 또 생산을 중단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이 히토류를 공급을 이렇게 또 받는데 좀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이렇게 또 너무나 이렇게 또 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또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이라도 히토류를 이렇게 또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이렇게 또 찾고 있다고 하니까 빨리 찾아가지고 중국에 대한 이 영향력을 빨리 줄여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의 이 국채 10년물 수익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노동시장의 지표가 좀 이제 잘 안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미국의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8%를 이렇게 또 찍으면서 1bp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10년물 이제 수익률은 4.3%로 2bp 정도에 이렇게 또 떨어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물 이제 이 수익률도 4.8%로 3bp 정도에 이렇게 또 내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이 이렇게 또 내렸다라는 그런 소리는 이 국채 가격이 이제 올라갔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이제 주간 실업 수당 취적 건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상보다 이제 높게 나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24만 건 정도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한 1만 건 정도가 이렇게 또 더 많이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 시장의 악화가 이렇게 또 우려가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좀 이제 국제 수익률이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투자자들은 금요일에 이렇게 또 발표 예정인 5월달 비농업 고용지표와 그리고 실업률에 지금 주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내일에 또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소폭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0.2% 정도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은 0.4% 정도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0.6% 정도에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랑 이렇게 또 전화 통화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기대감을 이렇게 또 살짝 이렇게 또 가져가지고 좀 이제 살짝 이렇게 또 오르기는 올랐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화를 이렇게 또 한 것은 매우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런데 시진핑은 좀 이제 너무나 강경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이제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은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은 그냥 소폭만 이렇게 또 없는 상승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미중 그 무역 전쟁이 조금 이제 완화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기대감에 조금 이렇게 또 오르기는 올랐지만, 아직은 뭐 별다른 이제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슨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주식 시장도 이렇게 또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 주식이 오늘 4% 넘게 이렇게 또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원 빅 뷰티풀 빌에 대해 가지고
강력 비판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뭐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계속 이렇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조금 이제 불안불안한 거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한테 이제 좀 이제 막 또 이제 불리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하면은 주식 또 박살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테슬라 주가는 오늘 4% 정도 이렇게 또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의회를 지금 이렇게 또 압박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원 빅 뷰티풀 빌을 이제 저지를 이렇게 또 하자, 이 죽이자, 킬을 하자라고 지금 촉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지금 사람들한테 의회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원 빅 뷰티풀 빌을 이제 빨리 취소를 하라고 전화를 좀 하라고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테슬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 5월 달에는 22% 정도 이렇게 또 급등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20% 이상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달 최고점 488달러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이렇게 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취임을 이렇게 또 한 다음에 도지라고 하는 그 부서를 이렇게 또 만들어 놔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그 수장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비난도 받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정부랑도 좀 이제 많은 갈등이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뭐 내각들이랑 막 언성이 막 높아지고 뭐 그런 것들도 이렇게 또 있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이제 정치랑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랑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됐는데 그런데 이번 원 빅 뷰티풀 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테슬라한테는 별로 안 좋은 그런 법안들이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미 정부 보조금 7,500달러 이제 그거를 이제 축소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운전자들한테 250달러 추가 요금을 부과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뭐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개짜증 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는 화가 잔뜩 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법안은 없어져야 한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일론 머스크는 먼저 이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벌써 일론 머스크의 그 진실된 면은 다 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붙어먹게 되면서 이제 많은 안 좋은 일들을 이렇게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예전 지위를 이렇게 또 회복을 시키는 데는 아직 좀 이제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완벽하게 이렇게 또 뒤돌아서다 보니까 지금 이 민주당은 좀 이제 좋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닌텐도 2 있지 않습니까? 닌텐도 2가 오늘 이렇게 또 출시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에서 선풍적으로 어마무시한 인기를 이렇게 또 얻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팬들의 기대가 어마무시하고 열기가 엄청나가지고 뭐 베스트바이 같은 곳에서는 새벽부터 이렇게 또 줄을 서가지고 닌텐도 2를 이렇게 또 사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열기를 이렇게 또 보여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매장 오픈하자마자 막 품절이 되고 엄청나다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닌텐도에서는 2026년도 이제 3월달까지 1,500만 대 정도를 이제 판매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애널리스트들은 이 목표가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인기가 진짜 엄청나다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출시 당일에 220만 명이 추첨을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구매를 이렇게 또 하면서 기대 이상으로 인기가 어마무시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중국에서도 40만 건 이상 예약건이 이렇게 또 잡혔다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이 게이머들이 이 닌텐도 2를 이렇게 또 사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 열기를 이렇게 또 보여줄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품절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지금 벌써 미국에서는 다 이제 품절이 이렇게 또 됐다고 하고 월마트, 뭐 베스트바이, 뭐 타겟 이런 곳에서는 새벽부터 이렇게 또 판매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해가지고 줄 세워두고 이렇게 또 팔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기를 지금 이렇게 또 얻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 닌텐도 2의 이제 가격은 449달러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닌텐도 역대 최고가이다. 콘솔 가격으로 가장 비싼 가격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의 이제 관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이제 변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449달러이지만 그런데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닌텐도를 이렇게 또 사려고 이렇게 딴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